자, 하던 거 잠시 중단하고, 프린트 경우의 수 프린트를 펼쳐놓고 잠깐 얘기 듣습니다. 지금 이게 서서 하는 수업이 아니고 인터넷 강좌이기 때문에 잠이 좀 올 수 있습니다. 그럼 일어나도 되고, 물을 한잔 마시고 와도 됩니다. 알겠죠? 집에 가서 복습할 수 있고요. 일단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확률 통계 강의가 매우 비중이 높습니다. 그러면 그 확률 통계 강의를 우리 어떻게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거냐? 겨울 방학 동안 다 끝낼 겁니다. 겨울 방학 동안 9회 정도 될 것 같거든요. 9회 내지 10회 정도 될 겁니다.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끝을 내고,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 크게 보면은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단어네, 그지? 앞에 이제 1단원이 이게 경우의 수거든요. 예, 이렇게 됩니다. 아까도 잠깐 얘기했죠. 잘 보입니까? 뒤에 잘 보여요? 예, 두 번째가 이게 확률 통계입니다. 그죠? 그래서 확률이고, 크게 보면 그죠?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경우의 수, 통계겠죠, 통계. 즉 우리는 이 경우의 수를 근간으로 해서 확률 통계를 파장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앞에 시작되는 수업 이거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가면은 안 된다. 그래서 개학하게 되면은 확률과 통계 우리가 공부했던 이 교재를 다시 분질러 가지고 1년제를 만들어 놨습니다. 그래서 개학하면서 1년제를 또 공부를 시킬 거며 일루전 강의로 확장해 갈 겁니다. 이제 선행학습 하시는 밑에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올라간 애들은 미적분 원 강의를 시작하면 될 거고,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지? 예, 그렇지 않고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간 애들은 지금 확률 통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죠. 미적분 일루전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. 난이도가 높아지기 전에 쉬울 때 문제를 좀 많이 풀어놓는 게 좋고, 그리고 이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 제일 첫 번째 단원이 경우의 수인데, 이 경우의 수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.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 경우의 수를 그냥 문제풀이로 해결합니다. 그죠? 문제풀이만 열심히 하면 된다. 그렇지 않습니다. 우리는 문제풀이 말고 이 안에 이론을 설명할 겁니다. 그래서 크게 보면은 경우의 수를 어떻게 나누냐면, 주제가 있는 경우의 수와 주제가 있는 경우의 수와, 그지? 그리고 기호, 그지? 기호를 통한 경우의 수로 두 가지로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있는 경우의 수의 그 기초적인 작업을 할 거고, 다음 시간에는 기호와 경우의 수로 이 단원을 마무리 지을 겁니다. 그러면 주제가 있는 경우의 수는 뭐냐? 옛날에 우리가 이랬잖아. 뭐 등산을 하는데 남자 3명, 여자 2명 있다. 그 여자 2명이 이웃하라. 이해됩니까? 그럼 앞뒤에 서는 거잖아. 이해되죠? 그걸 확률로도 나타낼 수 있죠. 무슨 말인지 알겠니? 그리고 뭐 기호를 통한 경우에서 여러분이 처음 듣는 건데, 예전에 반장, 부반장, 총무 뽑기랑 대의원 뽑기 했어, 안 했어? 했지? 반장, 부반장, 총무 뽑기와 대의원 뽑기에 대한 얘기도 여기서 나오게 된다. 그래서 나는 이 두 개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공부를 해야 되며, 이거를 잘 풀어서 그 교재에 잘 나타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쉬울 거고, 그러면 이제 이런 개념을 다 정리했잖아? 정리하고 나면은 내가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제일 중요한 건 정독입니다. 이 덤벙거리면 안 돼요. 왜냐하면 이 정독해야지 우리가 빠짐없이 셀 수 있거든. 빠짐없이 세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게 나열하는 거야. 맞지? 근데 나열하면은 시간이 부족해요. 이해됩니까? 나열하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하자는 얘기야, 결국은. 잘 세는 방법을 공부하는 거죠. 맞죠? 문제 유형에 맞춰서. 이해됩니까? 그러면 그 주제들은 선생님이 만들어낸 것도 있고, 모의고사에 많이 나온 유형들 정리한 것도 있고, 기본 교과서에 있는 것도 있고, 정석에 있는 것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. 그것들을 전체를 딱 집약한 게 개념 바이러스다. 그래서 한 권의 개념을 제일 잘 공부하면은 그 다음 수업은 들을 필요가 없어. 사실은 공부를 야무지게 하면. 따야 우리가 얘기했지만 한 10번은 공부하더라. 그지? 한 단원을. 맞지? 네, 우리가 세봤잖아. 그지? 정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, 두 번째는 뭡니까? 정독하고 나서 이 녀석의 주제가 뭔지, 어떤 기호를 사용할 건지를 뭡니까? 파악해야 되겠죠.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, 내가 이 주제도 알았고
그 다음에 어떤 기호를 쓸 건지도 파악했다면 이 녀석을 구체화해야 됩니다. 도식화해야 돼요. 도식화. 그지?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죠. 그림. 좀 전에 말했던 남자 3명과 그지? 여자 2명이 등산한다. 이렇게 해서 도식화 해놓고 그럼 이제 이 녀석을 묶고 이렇게 이제 뭔가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푸는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그 전에 뭐 해야 된다고? 이 녀석의 주제가 뭐냐 이거지. 어떤 기호를 사용할 거냐 이겁니다. 됐죠?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주제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주제를 공부한다는 얘기죠. 다음 시간에 기호를 공부할 거란 얘기죠.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이런 거야. 내가 아주 잘 세웠어. 내가 어떤 주제를 향해서 잘 세웠는데 이것들 중에서 안 되는 게 있는 거야. 내가 카운팅했던 것들 중에서 안 되는 게 있는 거야. 빠지는 게 있다고. 맞지? 근데 그 빠지는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내용을 분류할 줄 알아야 된다. 분류. 이해돼요? 예. 분류할 줄 알아야 돼. 이 분류라는 작업 안에 만약에 우리가 뭐 2개나 3개로 분류하잖아. 이거는 4점짜리 모의고사가 됩니다. 한 방에 빵 풀리는 거는 그냥 너희들한테 점수 받아 가십시오 하는 문제고 분류가 뭐 그지? 남자가 1명일 때 남자가 2명일 때 남자가 3명일 때 뭐 이렇게 분류하잖아. 그지? 이렇게 선생님도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되게끔 돼 있습니다. 알겠죠? 3개까지 분류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. 2개 정도 분류하더라도 사실 문제를 풀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분류해서 세웠는데 그 안에 안 되는 게 숨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지? 다시 거꾸로 문제를 역추적해서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. 제대로 풀었는지. 맞죠? 쉬운 문제는 상관없는데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. 그리고 나서 뭐 해줘야 됩니까? 5번째 아까 말했지만 역으로 뭐 해줘야 됩니까? 금토까지 해주면은 이거는 굉장히 나이스한 풀이다. 그래서 이 5단계를 가지고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하겠습니다. 물론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만든 기준이니까 나하고 공부할 때 써먹고 수능에 써먹고 해서 여러분이 다 맞추면 돼요. 알겠죠? 에? 여러분 수능에서 수학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 알겠죠?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거야. 맞지? 10문제 정도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인데 아마 기하 벡터 확률 통계를 저울질 했을 때 이제는 확률 통계 쪽으로 기울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가 중학교 3학년한테 확률 통계를 공부하라고 목 터지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아마 오늘 이 시간이 아깝지 않게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.